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TV 한영만입니다. 네, 오늘은 외식 창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겠지만 이거를 사업을 어떻게 영위할 건지 전체적인 로드맵, 즉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매장은 전라도 광주에 약 20평 정도의 총 창업비 8천만 원을 가지고 가이 플레이트라고 하는 분식점으로 오픈을 해서 현재 성업 중인 매장입니다.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해서 준비하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입안을 하고 오픈하게 되는지 그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소 지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텍스트, 글자들이 좀 작게 보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제 음성을 먼저 들으시고 차후에 한번 보다 자세한 내용을 어떤 글씨나 텍스트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실제 PC 버전이나 아니면 TV로 보셔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시장조사 개요, 그 다음에 아이템 제안, 그 다음에 브랜드, 그다음에 영업 활성화 방안, 최종 제안으로 내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시장조사 개요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 광주에 분식점을 하겠다고 찾아오셔서 실제로 창업한 매장이고요. 저희는 한 달간에 걸쳐 가지고 시장 조사를 거쳐서 최종 요 사업 계획서를 입안을 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시장 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 실질적인 아이템 제안입니다. 그 아이템 제안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매장 컨셉이 뭔지,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 또 브랜드 컨셉은 뭔지, 그 다음에 디자인, 우리는 어떤 로고 디자인, 또 브랜드명을 뭘로 할 건지, 또 인테리어 컨셉은 뭔지, 그 다음에 메뉴의 구성, 우리의 시그니처 메뉴가 뭐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하거나 뭐 담음새라 그러죠. 어떻게 구현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매장 운영 방안, 뭐 오퍼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인원을 몇 명을 쓸 건지, 그 다음에 홀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방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이런 동선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업 활성화,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마케팅, 프로모션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마지막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손익 계산을 통해서 예상 매출을 추정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건지에 대한 거를 숫자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시장조사 일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31일 동안 진행된 내용입니다. 네, 1차 요약보고서 우리가 앞에서 시장조사 보고서에 보면은 12강까지 좀 많은 내용이 있었죠. 거기 중에서 일부 앞에 전반부 내용이기도 한데요. 기초 아이템에서 분식은 소비자의 외식 선택 속성을 알아보니까 첫 번째, 음식의 가격과 품질이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위생과 청결이 중요하더라. 메뉴의 차별성이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인테리어의 분위기가 중요하더라. 서비스가 중요하더라. 이런 선택 속성을 저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식 아이템을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점점 프랜차이즈가 줄고 로컬 매장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 다음에 나만의 어떤 메뉴, 인테리어, 컨셉, 사업 방식이 분류되기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 분식과 그다음에 저가 분식으로 양극화되기 시작했다. 이거는 일반 경제 논리랑도 같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아시다시피 바르다 김선생 김밥 한 줄에 5,000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밥 천국에 가면은 지방 가면 아직도 1,500원, 2,000원 하는 곳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크게 가격대에서나 그다음에 투자 비용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역시나 분식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인식입니다. 소비자들은 분식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메뉴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그런 어떤 시그니처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담음새라든가 또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 따라서 분식점도 소비자들의 어떤 지향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메뉴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밥 전문점, 튀김 전문점, 떡볶이 전문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는 분식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됐다라고 한다라면 지금도 김밥 천국 가면은 20, 30개 메뉴가 다 있죠. 하지만 지금 앞으로의 추세는 점점 더 전문화되고 있다. 우리가 시장 조사에서 나노화된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세분화되기 시작했고 보다 더 전문성을 보여주는 메뉴들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단일 메뉴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역시나 이 당시에는 코로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생이나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2차 보고서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3C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비자, 경쟁사, 자사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특히 소비자. 저희들이 이 소비자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그네들이 원하는 분위기, 가격, 인테리어, 컨셉, 뭐 서비스 방식 다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는 30, 40대 부부가 많은 곳이더라. 실제로 저희가 그 지역을 시장 조사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이렇게 유모차가 되게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젊은 그런 엄마, 애기 엄마들이 많은 곳이더라. 그리고 신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아파트도 전부 새 아파트고요.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수입 자동차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30, 40대가 주로 있는 곳이구나. 그 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주변에 그런 조그만 오피스, 뭐 상가들이 있어서 주변에 어느 정도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메인 타겟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사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동경 규동, 뭐 수원 상추 튀김, 뭐 여기 분식집이요. 네, 사투리입니다. 예. 그다음에 찡찡 뭐 꼬마 비빔밥, 뭐 수유리 우동집, 그다음에 첨단 광족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다 먹어봅니다. 먹어보고 인테리어가 어떻고 사장님이 어떻고 또 매출이 얼마나 되고 있고 그 매장의 뭐 시그니처 메뉴는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자사 분석, 우리 매장의 컨디션입니다. 예, 본 매장은 어썸시티라고 하는 상가 1층에 있는 21평짜리 1층에 있는 매장이고요. 주변에 관공서들이 많고, 그 다음에 도보로도 뭐 5분에서 한 15분 정도 주변에 이제 그런 거리에 집객시설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좀 많이 좀 다니고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차량의 유동이 용이해서 주차장도 따로 상가 안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운영주 측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스와트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는 어머님하고 따님이 두 분이 창업을 의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워낙에 분식점에서 10년 이상 영업을 하시면서 실제 주방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요. 저희가 사전에 오픈하기 전에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음식에 대해서는 역시나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점은 외식업 경험이 많은 높은 전문성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고요. 약점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그냥 로컬 분식이다 보니까 인지도에서는 아무래도 좀 낮겠죠. 다만 기회 요인으로는 주변에 경쟁력 있는 그런 분식점이나 식당들이 많지가 않더라. 물론 뭐 지방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의외로 경쟁력이 많이 없었던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위험 요인으로는 역시나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아마도 신도시다 보니까는 이 전체 상권이 활성화되는 데는 그래도 뭐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다행인 거는 그래도 뭐 주변에 뭐 배달이나 이런 게 좀 활성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아이템 제안입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시장조사 논문 자료나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뽑게 되고 2차 시장조사를 통해서 소비자, 경쟁사, 자사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내용을 교차 분석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사업 방향의 제안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전체 우리가 메인 타겟은 30, 40대 여성을 메인 타겟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앞으로는 전부 다 구현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브 타겟으로는 주변의 광산구 주민, 그다음에 직장인들을 서브 타겟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쟁사 조사를 해서 아까 여러 군데를 다녀봤다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로컬 고객이 많더라. 그다음에 음식의 맛이 중요하더라. 그다음에 회전율이 좀 빠르더라. 그다음에 우리만의 특색 있는 메뉴들이 장사가 잘 되고 있더라. 그다음에 역시나 차별화된 인테리어가 있더라. 그리고 뭐 당연히 위생 청결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역시나 우리가 최근 뭐 한 7, 8년 동안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가성비. 뭐 최근에는 뭐 가심비라고도 하고 해서 가성비 좋은 메뉴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 상권에는 약간 좀 거리가 있지만 주변에 그 광주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상무지구라고 하는 유흥 상권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이나 포장도 나중에 우리가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키워드들을 추출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이거를 뭐 선택이 아니라 구현을 해야 되겠죠. 인테리어적으로나 뭐 서비스, 메뉴 구성할 적에 이런 키워드들은 다 구현을 해야 합니다. 예. 자사 분석,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우리 로컬 분식, 단점이기도 하지만 로컬 분식이지만 우리만의 특색 있는 메뉴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주변의 관공서나 직객시설로부터 고객을 흡인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할 거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차량을 통한 진입이 원활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SNS나 뭐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프로모션이 중요하겠다.
그다음에 배달 포장 서비스에 있어서 확실한 우리 제품에 대한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간판, 익스테리어, 입간판 등을 통해서 시계성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가이 플레이트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이 플레이트만의 차별화된 공간, 시대 트렌드와 고객 니즈에 맞는 그런 창업 아이템을 제안하게 됩니다. 네, 제안 배경은 첫 번째 컨셉, 컨템퍼러리 분식을 구현합니다. 컨템퍼러리. 저도 이 단어를 처음 이제 제안을 주면서도 좀 어색했었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잘 쓰는 단어는 아니죠. 하지만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3, 40대 여성이 메인 타겟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패션 쪽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컨템퍼러리라는 게 뭐 현대적인, 뭐 근대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그런 컨템퍼러리 분식을 구현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장은 약간 갤러리처럼 좀 아주 심플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메인 컨셉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메뉴 구성은 분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대중적인 메뉴와 그다음에 우리만의 좀 차별화된 어떤 시그니처 메뉴를 같이 병행함으로써 우리만의 정체성을 좀 확립을 하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또한 메뉴를 많이 하기보다는 간편한 메뉴로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메뉴를 토대로 해서 청결하고 아주 간결한 주방, 그다음에 효율적인 동선들, 그다음에 트렌디한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하게 되면은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사업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30, 40대 부부, 가족 소비자들을 메인 타겟으로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상권 내 소비자, 그런 30, 40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인근 직장인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그들의 니즈를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브랜드에 대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브랜드 컨셉입니다. 30, 40대 고객들이 니즈를 충족할 만한 맛과 가성비가 높은 분식점을 우리는 차리자라는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음식의 퀄리티가 있어야 될 거고 가성비가 높은 그런 가격의 메뉴가 구성이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심플하고 자연스러운 디자인 이미지 그다음에 컨템퍼러리 말씀드렸죠. 컨템퍼러리 분식을 구현하겠다는 거고 또 우리만의 차별화된 메뉴 구성이 될 거다라는 거를 브랜드 컨셉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실제로 저희가 이 브랜드를 제안을 했고요. 여기 사장님께서도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저희는 컨템퍼러리 분식 가이 플레이트라고 하는 브랜드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로고는 쓰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거기 여사장님 입술을 이렇게 모양을 따서 이렇게 맛있게 먹은 입술이라고 저희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라는 뜻은 실제로 젊고 아리따운 여자에 대한 우리 순 우리말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 사장님 이름이 가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사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하셔서 실제로 가이 플레이트라고 오픈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떤 브랜드를 만들지 이게 물론 뭐 조그만 분식점에서 하나 차리는데 무슨 뭐 미학이 어떻고 로고가 어떻고 BI가 어떻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경영학에서 소비자들이 이런 거에 니즈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충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다 보니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경영학에서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는 광고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가이 플레이트는 골드, 그 다음에 아이보리, 핑크 이 세 가지를 메인 컬러로 사용을 해서 인테리어라든가 각종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쓰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인 익스테리어입니다. 예, 우리가 익스테리어는 이제 전면, 우리 사람 치면 얼굴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 매장을 보이는 거를 익스테리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매장 안에 들어가서 보여지는 걸 인테리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메인 컬러로 상아색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아이보리색을 전체적으로 컬러를 가져가겠다라는 걸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요 인테리어 요런 저희 예시 사진들이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 넘어가서 실제로 요 토대로 해서 인테리어 설계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금색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아이보리 백에 이렇게 금장으로 해서 간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그런 핑크색을 쓰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지나가다 딱 봤을 적에 뭔가 트렌디하고 뭔가 우리만의 요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리따운 아가씨, 이제 속칭 우리가 이제 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이를 한 명 세워놓자 했는데 사실은 워낙에 예산이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예산이 박해서 요거는 하지 못했지만 아이디어로만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골드 말씀드렸죠. 그래서 입간판 같은 경우나 안내 사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골드로 활용을 하자. 그다음에 지금 보여주는 거는 이제 매장의 실제 평면도입니다. 어디 매장 가든지 간에 보통은 뭐 일반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요. 최소한 그래도 다소 설계 비용을 들더라도요. 이렇게 좀 안 치고 가면은 나중에 이 자리가 맞는지, 우리가 쉽게 이사를 가더라도 어디에 뭘 위치 놓을지 우리가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매장을 차리는데 이런 동선 계산 안 하고 주방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 모르고 간다라는 거는 너무 터널 속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비용 발생하더라도 설계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평면에서 3D라고 합니다. 3D로 컴퓨터로 딱 그리죠. 그려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주방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좀 실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쪽으로 봤을 적에도 우리가 아이보리 색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아이보리 색을 두고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디안 핑크 이런 색깔을 가지고서 뭔가 좀 포인트를 주자라는 제안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벽면 같은 경우에는 좀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좀 넓어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거울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랬고요. 실제로 진행했을 적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거울은 아니지만 동경, 이렇게 메탈로 돼서 거울처럼 보이는 동경을 한쪽 벽에다 설치를 해서 약간 공간감 있게 보이는 실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사용은 안 됐지만 이렇게 로고나 이런 디자인을 해서 한쪽 벽에다가 해서 포토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에어플라워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우리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길에 있는 그런 에어 풍선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이게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것처럼 이렇게 꽃이 폈다가 졌다가 하는 이런 에어 풍선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자 그랬는데 이것도 안타깝게도 예산 때문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너무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카페라든가 식당에서 많이 쓰는데 사이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니지를 설치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그 메뉴의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메뉴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이니지를 실제로 설치를 했고요, 2대를.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테리어적인 요소로서 이런 포인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핸드폰이 됐던 무슨 뭐 태블릿이 됐던 워낙에 이제 이런 전자기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충전에 대한 것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충전기들이 위로 놓던 아니면 아래 놓던 해서 충전기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을 아무래도 주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음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BGM, 음악을 은은하게 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스피커 위치, 이런 것들도 잡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위치. 실제로 이제 여기는 이제 천정형으로 요 동그란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주방 안에는 벽걸이형을 공간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천정형은 좀 불가능하고요. 홀에만 천정형을 쓰고 그 다음에 주방에는 벽걸이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르고서 그냥 주방에다가 천정형 쓴다 그러면은 그 에어컨은 1년도 못 가서 AS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주방입니다. 그래서 주방 위치에 따라서도 이렇게 실제로 CAD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메뉴를 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방을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앉힐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동선상으로 내가 소비자들이 왔을 때 퇴식을 어떻게 하고 내가 메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어디서 화구를 쓰고 이런 것들, 냉장고 어떻게 비치할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혼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설계 당시에 정리하지 않으시면 여기가 냉장고 위치가 맞는지 테이블 사이즈가 맞는지 며칠 밤을 새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층고는 좀 있었습니다. 층고는 좀 있는 1층이다 보니까 층고는 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분식점에는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 사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간이 확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방 위에다가 이렇게 중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매장을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창고 형태로 해서 실제로 이렇게 접이식 계단이죠. 접이식 계단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뭐 일회용품이라든가 이런 창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메뉴 구성안입니다. 메뉴 구성. 저희는 이제 가이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만의 좀
컨셉을 잡아야겠다 해서 저희는 김치의 재발견이라고 해서 묵은지, 우리가 전라도에 또 묵은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묵은지를 기반으로 해서 시그니처 메뉴를 구성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장님께서 오케이 하셔서 이대로 구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시그니처 메뉴는 묵은지 김밥, 그다음에 베이컨 묵은지 볶음밥, 그다음에 묵은지 삼겹살 덮밥, 그다음에 묵은지 김치찌개, 묵은지 마리국수, 묵은지 볶음우동, 이런 식으로 묵은지를 기반으로 한 그런 시그니처 메뉴들을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식이라고 하면 통념적으로 알려져 있는 메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라이스류, 뭐 김밥이라든지 라이스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튀김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갖춰져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밥 종류들도 저희들 라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라이스 종류들, 뭐 뚝배기 불고기, 그 다음에 뭐 스리라차 새우 볶음밥. 요즘에 뭐 젊은 여성분들 스리라차 소스 되게 좋아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족발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돌 된장찌개 해서 라이스가 종류가 있고, 또한 분식에 누들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라면, 그 다음에 어묵우동, 그 다음에 쫄면. 특히나 여성분들 쫄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쫄면들은 저희가 또 맛있는 소스가 있어서 저희들은 쫄면은 좀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비빔면, 그 다음에 물냉면, 비빔냉면, 이렇게 해서 누들이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떡볶이라든가 매콤한 멀찌개, 또 이런 뭐 튀김 종류가 빠지면 안 되겠죠. 해서 당연히 뭐 돈가스는 있어야 될 거고, 해서 등심 돈가스, 그다음에 치즈 돈가스, 그다음에 군만두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장 분식점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메뉴들, 떡볶이, 라볶이, 치즈 떡볶이, 뭐 그다음에 저희는 좀 특이하게 치킨 떡볶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혼자 오는 사람, 둘이 오는 사람, 셋이 오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세트 구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트 구성은 혼자 왔을 때 왜 그런 거 있죠. 저도 라면 하나, 김밥이 먹고 싶은데 김밥은 하나가 좀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하프 김밥으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떡볶이하고 군만두, 그 다음에 뭐 커플 세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트 구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밑반찬입니다. 보통 우리가 분식점 가게 되면 뭐 김치, 단무지 끝이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조금 요거를 고급화하기 위해서 조그만 미니 샐러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집과의 차별화를 좀 꽤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스 종류를 나갈 적에는 젓갈류, 이건 비싸지 않습니다. 낙지나 오징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젓갈류가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담음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이쁜 접시를 사용을 해서 좀 종류가 좀 많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소비자 만족도는 훨씬 더 좋아지겠죠. 네, 음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분식점에서 음료 판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콜라, 사이다, 그 다음에 이런 탄산 음료, 그 다음에 간단한 주스, 애기들이 왔을 때 줄 수 있는 그런 사과 주스 정도만 저희들이 비치하는 걸로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릇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그런 뭐 가위 플레이트라는 그런 컨셉을 만들면서 그릇을 좀 고급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티타늄 그릇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사실은 뭐 방자육인지 아는데요. 그냥 일반 스텐에다가 티타늄을 도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훨씬더 고급스럽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방자육이 아니야? 그래서 되게 고급스러운,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브랜드 컨셉에서 골드에도 같이 부합되는 그런 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이나 배달이 아무래도 분식점에 많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어떤 포장재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쓸 거냐. 특히나 지금이 이제 리사이클, 재활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제품들을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김밥류는 여기다가, 라이스는 이런 데다가, 그다음에 튀김이나 분식류 이런 데다가, 또 면류는 이렇게 이쁜 그릇에다가 제공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실제로 요거에 대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납품되는 업체라든가 단가까지도 저희가 다 알아봐서 알려드리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포장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여기서도 약간의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 이런 데는 사실 이런 대봉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대량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매장에서 나눠 쓰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좀 발생하더라도 사실 부담이 없는데, 사실 로컬 매장에서는 이런 거를 다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런 봉투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번 오다할지 뭐 10만 장씩 오다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너무 좀 과한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현실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무지의 어떤 그런 봉투를, 기성품을 사다가 우리의 어떤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의 형태로 해서 우리만의 브랜드 전략을 표출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차후에 오픈 이후에 저희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제안했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실제로 젊은 여성분들이 이거는 뭐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그실 줄 안다거나 뭐 불고기를 재일 줄 안다거나 그닥 많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아까 30, 40대 주부들이 많은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포장 판매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제육볶음이나 불고기 같은 걸 제대로 재서 벌크 판매를 하는 거죠. 뭐 500g, 1kg 단위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시스템 부분입니다. 이제 손님이 들어와서 그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 요 토론 과정에서 뭐 키오스크를 쓰자라는 내용을 들었었는데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좀 반대로 가자. 아무래도 지역사회고 그 상권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랑 친해져야 한 번에 더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배달로도 이어지고, 또 포장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의 어떤 뭐, 토론의 공간 아니면 그 놀이터 같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 매장이. 그래서, 재래식 방식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뭐 재래식이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환영을 하고 주문을 받고, 그다음에 조리해서, 그다음에 서빙을 하고 계산하는 이런 형태를 가져간다는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운영 계획입니다. 역시나 여기 매장은 초기 오픈할 때부터 저희 직원들이 가서 서비스 교육부터 뭐 메뉴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해서 이런 철저하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고 제공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뭐 프로모션이나 홍보 전략들을 가져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매장 운영에서 이제 인력 배치입니다. 인력 중요하죠. 몇 명을 쓸 거냐 해서 여기는 지금 점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방실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점주는 따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주방실장은 어머님이시고 나머지는 매출의 상황에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쓰겠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되는 인원은 이제 많이 활성화됐을 적에 약 한 8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발생할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사장님들 인건비를 다 집어넣습니다. 보통은 사장님들이 이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냥 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뭐 매장 돈이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가 월급을 만약에 수익이 없어 못 가져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내가 얼마인지 급여를 책정을 하고 분리를 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창업 비용입니다. 이 매장은 부동산 비용 포함해서 총 8천만 원 가지고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상되는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은 한 2,500만 원 정도, 간판은 한 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주방 설비 한 2천만 원, 저희 쪽 컨설팅 비용 820만 원, 그다음에 브랜드 네이밍 뭐 디자인 패키지 비용이 한 450만 원,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이 한 300만 원에서 약 7천만 원의 이제 부동산 비용까지 해서 8천만 원을 가지고서 오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중요한 돈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얼마를 벌 거냐 해서 좌석수는 이제 20개고요. 그래서 점심 저녁 운영하는 거고 지금 배달까지 운영을 해서 저희가 이제 10월 1일 날 오픈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달 매출이 초기에는 3,200 정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둘째 달에는 한 3,700 정도, 셋째 달에는 한 4,400.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그런 뭐 소고기라든지 제육볶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벌크 판매를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그다음에 배달도 어느 정도 활성화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충분히 5천만 원까지 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5천만 원을 찍게 되면 우리가 얼마가 나는 거냐? 실제로는 여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현재는 여기 사장님들이 너무 피로도가 많으시다 그래가지고 4천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벌크 판매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5천원 팔게 되면은 약 경영상 수익으로는 한 900만 원 정도. 근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뭐 세금이나 뭐 다 공제된 거고 실제로 그다음에 인건비에 그 사장님들 인건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로 가져가시는 거는 한 달에 한 1,600~1,700선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내용을 좀 이제 서머리에 정리하자. 최종적으로 손익 분석을 정리해 드리다 보면 자, 상호는 컨템포러리 분식 가위 플레이트, 그다음에 주 메뉴는 뭐 묵은지 김밥, 묵은지 삼겹살 덮밥, 뭐 등심 돈가스가 주력 메뉴고요. 그다음에 총 창업 규모는 6,970만 원. 그래서 1인당 객단가는 7,500원.
일 평균 매출은 약 160만 원. 그래서 좌석수는 20개고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 이후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3개월 이후에는 약 5천만 원의 매출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영업이익은 약 900만 원 정도.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률은 우리 ROI라고 하죠. 그래서 19.93%로 해서 총 창업비가 영업 활성화되는 3개월 이후부터 8개월 안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매출을 그만큼 올리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영업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장 조사 시간에 유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마케팅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아무리 좋은 매장이 있어도 알리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적인 거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처음에 인지 단계부터 방문, 경험 단계로 이어지는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그런 타겟에 맞춘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30, 40대 여성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온라인 마케팅, SNS 활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이 크게 양립을 하고 있는 거고 온라인에서는 우리가 우리만의 그런 활성화된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매장만의 작은 그런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광고, 뭐 우리 광주, 광산구 맛집, 광주 맛집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보시는 것처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보시다 보면 이렇게 광고라고 뜨는 데가 있어요. 요거는 실제로 광고비가 지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당 과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네이버 쪽에다가 신청을 해서 하시면은 큰 비용 안 들이고 광고할 수 있는 루트이기도 합니다. 네, 페이스북. 당연히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SNS들은 다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신규 오픈했을 때 신규 오픈했다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반경 3km 안에 아니면 1.5km 안에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우리 매장을 노출시킬 수 있고 또한 쿠폰 같은 경우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우리가 시그니처 메뉴가 우리 묵은지 가지고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만의 그런 메뉴들, 그 다음에 티타늄 그릇을 활용해서 이쁘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외주 주는 것보다는 요거는 사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블로그. 요거는 직접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외주 업체도 주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외주 업체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업체에다가 일을 줘서 블로그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험단들도 오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글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지금 이런 온라인 마케팅은요, 사실은 이거는 해, 이건 안 해, 이게 아니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이거는 계속 어디서 하나 검색이 되면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럴 효과가 일어나려면 이렇게 낚싯대에 들이듯이 많은 그런 루트를 다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광고입니다. 유튜브 광고는 이거는 외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사장님께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을 알리는 데는 아주 좋은 어떤 마케팅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여기 30, 40대가 많은 그런 주부들이 많은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맘카페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엄마들이 보는 그런 카페이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배너 광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쿠폰 올린다든지 해서 맘카페는 이런 분식점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소비자 패널단. 요거는 이제 아파트가 주변에 많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아파트 동대표 아니면 분유 회장님 아니면 초등학교 자모회 이런 이제 어머님들을 초청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새로 오픈했으니까 와서 음식 맛 좀 봐주세요 해가지고 설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설문지 만들게 되면은 어머님들 오죠. 그냥 와서 드시라 그러면 안 오세요. 창피해서. 하지만 저희가 새로 오픈했으니까 와서 음식 평가해 주세요. 그러면 옵니다. 어깨에 딱 힘주고 오죠. 그래서 오시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한테 우리 음식을 한번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 다음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와서 또 공짜로 드시고 가면은 반사회 가서도 그럽니다. 거기 가이 플레이트라고 새로 생겼는데, 야, 거기 사장님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홍보물 서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이쁘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쿠폰 전단지. 예를 들어서 떡볶이 1인분 쿠폰.
그 다음에 뭐 20% 할인권 이런 걸 해서 초기에 오픈할 당시에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쿠폰 같은 경우도 뭐 카페나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무슨 편의점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서 소비자들이 오면서 이렇게 사갈 수 있게끔 사면서 배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전단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 세상에 무슨 전단지냐 뭐 그러는데요. 그냥 그 지역에다가 한 번쯤 뿌리는 거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가입 플레이트가 새로 생겼습니다 정도만 알리면 되는 거죠. 걔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단지도 한번 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한 회사 같은 경우 요즘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안 장치들이 다 돼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신문 삽지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생겼구나. 네, 거기까지. 네, 각 티슈. 요 미용 티슈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이런 행위들이 앞에서 메인 타겟이 누구냐에서부터 계속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용 티슈 이걸 하나 만들게 되면은 여성분들 이거를 절대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예, 가져가서 뭐 책상 안에 놓거나 화장대 앞에 놓거나 차에 있거나 이 휴지를 다 쓸 때까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요 가격 해봐야 뭐 5, 600원밖에 안 하거든요. 물론 뭐 다이소 가면 1,000원 이상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판촉물로 활용하게 되면은 초기 오픈했을 적에 우리 매장을 각인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휴 마케팅이었어요. 옆에 바로 이제 그 호텔들이 좀 있었어요. 숙박들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어차피 숙박하신 분들도 또 점심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다가도 뭐 이런 각티슈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우리 매장에 와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마케팅을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이벤트 많이 하시죠. 뭐 인스타에 올리게 되면 뭘 주겠다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것처럼 저희 또한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남들 다 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하냐. 이것도 사실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가 영업에 관련된 것들은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케팅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의 의견은 가입 플레이트라는 분식점은 운영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상권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투자 대비 회수를 고려하고 또 컨셉의 구체화, 그다음에 향후 또 혹시라도 프랜차이즈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요소를 총망라해서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컨템포러리 분식 가입 플레이트는 창업이 타당하다라는 제안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 사업 계획서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오케이 하게 됐고 최종적으로 이제 8월 달, 9월 달 2달간에 걸쳐서 인테리어 공사랑 시설을 해서 10월 1일에 실제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이렇게 아이템 구성을 하고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매장을 오픈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전남 광주 광산구에 가시면 가입 플레이트 검색하시면 이 매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성공을 했다라는 거를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 외식경영 컨설팅 TV를 보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이런 내용들의 사업계획서를 입안을 하시고 사업을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